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출항전 김대웅입니다. 새차 이야기 92편은 새차 디테일링샵 운영 5년차가 말하는 새차장 디테일링샵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숨은 이야기와 그리고 뒷얘기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더라, 운영을 어떻게 했더라, 그리고 수익, 이런 뒷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업로드하고 고양이 이야기를 좀 올렸고, 일주일은 쉰 거나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쉴 때는 어떤 마음인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개업 2018년 9월 19일 여기 18일 계약을 하고 한 달 동안 보통 인테리어를 하죠. 요즘은 계약하자마자 임대료는 성금이죠. 성금 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 스팀보이 간판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새차에 관련해서 프랜차이즈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그때는 방송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한 프로그램까지 조금 컨택이 돼가지고 인지도가 조금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라디오 프로그램 장승규가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B 정지훈하고 이렇게 스팀 세차를 하는 것까지도 나왔고, 다음에 더벙커 차량 관련한 거였죠. 거기도 출장 스팀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메인 채널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방송이나 신문에 스팀 세차의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방송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해마다 헬스 기구 일을 할 때 서울 코엑스 삼성동에 그런 전시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창업박람회를 하고 또 그동안이 괜찮았었어요. 한 1년, 제가 오픈하고 1년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얘들이 색깔을 바꿉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요식업도 그렇고 조금 길게 가는 업체들은 큰 강소 중소기업 아니고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다가 사업자를 딱 갈아탑니다. 이게 이제 세금 뒷조사라든지 안 맞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개업을 할 때 얘들한테 준 돈이 거의 한 6천 후반대. 그런데 부가세를 안 껐죠.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모든 개업할 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3,800만원 연 매출 이하 간이가세로 보통 세무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 이유는 한 번 등록했을 때 2년 정도는 지속성이 있고, 일반 가세로 신고했다가 간이가세로 낮추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매출이 진짜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9월달 되면 5년 됐거든요. 그럼 제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픈하고 하는데, 야, 이게 될 것인가? 된다더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 오픈 했을 때 기준으로 치면은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는 돼요. 그런데 지금은 차도 많아졌다 하지만 새차 관련 디테일링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거든. 그러면 소비자가 찾아갈 곳이 많단 말이죠. 내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또 전화하면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세차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거는 보통 저처럼 프랜차이즈 가서 교육을, 제가 차를 알고 세차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알아도 이 조건이 교육을 받는 조건이라서 그때 400만 원을 줬어요. 교육비를. 굉장히
그 단기간에 하는 걸로 속성으로 돈은 줘야 되니까 뭐 어떻게 까지도 못하고 줬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창업을 해가 될까? 그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마다 달라요. 제 주변에 최근에 한 올 1월, 작년 12월 대충 오픈한 데가 있는데 부부가 해요. 그런데 운영 시간에 보니까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되어 있더라고. 개업해가지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은 일요일 휴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세차 관리업은. 그거는 이제 뭐 남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데 5년을 운영해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어쩌면 시설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직원들까지 써가지고도 어쩌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는 아직 집도 없는데 뭐 헌빌라라도 하나 사가지고 수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았겠나. 그게 한 3년에서 4년 3년까지도 아마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더 빠르면 2년, 2년 반. 실질적인 어떤 수입이나 맥락들이 최초에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던 기준하면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은 될까 했을 때 대부분 뭐 된다 안 된다는 참 솔직히 말하기 힘듭니다. 1인이 운영하는 디테일링샵 세차 업종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업이 자유로워요.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진짜 코피 터지고 이래 있을 때 수익률이 좀 올려놨으면 뒤에는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지난번 업로드를 한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고 3월 31일까지 전에 4일은 쉬었어요.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전화가 와도 전화가 오는 거 한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안 오죠. 그건 무조건 당일 바로 세차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금요일부터 예약이 안 찹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날도 풀렸고 벚꽃 구경도 다니고 야외로 많이 다니는 시기에는 도심에 도는 장사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먹는 거 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마음을 비우죠. 그래서 뭐 토요일 2대, 일요일 1대, 그리고 휴무. 어제도 휴무했다가 원래 예전에 1년 반 전에 다녀가신 분이 세차 됩니까? 아니면 뭐 그때 제가 설명드린 거 요막 패키지 됩니까? 이랬을 때 된다고 했다가 다시 3시쯤에 오늘 퇴근이 야간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캔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두 통이나 기본적인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그 전화들을 바로바로 어떻게 응대해 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차 운영, 디테일링샵 운영, 이게 장사일까요? 세차장 운영 사람은 장사꾼일까요? 이런 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상하게 지난주까지 특히 일요일날 오후 3시, 4시, 5시 이후 전화들 중에 굉장히 기분 나쁜 목소리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낸데 첫 마디가 예, 여보세요. 거기 세차하는데요. 예. 장사하요? 장사해요? 보통 오늘 영업합니까? 라고 다소곳이 보통 물어요. 장사해요. 내가 무슨 장사해요? 무슨 장사해요? 아니, 그 세차장 장사 안 해요. 그 세차장이 장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장사. 물건 팔 게 뭐가 있어요? 물건을 판다도 장사지만 사실은 제 노동력을 팔아서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것도 장사는 맞죠. 근데 제가 장사꾼이 되어봤거든요. 옛날에 헬스 기구 같은 경우 트레드밀 러닝머신 팔아가지고 거의 요즘 상상도 못할 2배의 가격도 받아봤거든. 근데 이거는 노동이라서 장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 싫어요. 그런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했지. 나는 장사를 하는 건가? 누가 동네 형들이 그러지. 야, 오늘 대웅아 가게 장사 안 했나니? 왜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있노? 예,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도 원래 장사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 장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노동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세차 위생관리 노하우라든지 카케어 노하우까지 정말 집중을 해서 혼을 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세차 운영 장사할까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게, 세차장은 장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세차장인데 디테일링 샵처럼 해서 장사 반, 기술 반. 저처럼 그냥 아예 이제 기술적인 거,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운영 방식,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보여집니다. 저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개업 1년 동안에 제가 오늘도 오고 어제도 아침에 오면 여기 그 불법 대출 이 새끼들 사금융들 오토바이 일수부집 명함 던지잖아요. 이 새끼들은 사람이 마당에 서 있어도 내가 보이는 데다 던지고 갑니다. 경찰한테 물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손을 놨대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인 걸 지켜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이 새끼들이 내가 장사가 얼마나 안 돼 보이면 이걸 엄청나게 던져올까.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업 1년 때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고 저 사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3시간을 안 잤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 반 차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출근을. 그래서 그 시간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하루에 6, 7대, 8대,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9대, 8대도 닦은 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산할 때 돈 10,000원만 더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욕도 얻은 적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월은 죽도록 했어요. 그냥 죽도록. 근데 아까 말했죠, 어떤 데는 보니까 개업하자마자 일요일 휴무라고. 세차업이 어떤 일정한 휴무일을 참 정하기가 힘든 게, 제가 지금 일주일을 거의 쉰 거나 똑같아요. 뭐 단골 차들 뭐 2대 닦고 한 대 더 닦고 3대 닦은 건데 일주일 동안에 이게 다가 아니거든. 이게 세차업이라는 게. 제가 제일 많이 대놓고 쉬었던 게 코로나 전에 와이프하고 10월인가 추석 이후에 태국에 가려고 예약했다가 추석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30% 날리고 다시 땡겨가지고 9박 10일 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국 날씨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가게에 여기 ADD 캡스 보안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격으로도 가게 마당이나 날씨가 확인되거든요. 가게 마당만 비춰보면 그날 날씨를 알 수 있잖아요. 떠나 있는 10일 동안에 중간에 비가 왔다가 하루 맑았다가 이틀 맑았다가 한 거 말고는 한 3일 정도 맑은 거 말고는 결국은 없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 차가 많이 들어오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통 아이들 신학기 때 되면 차 정비나 뭐 차 세차는 안 들어오거든 원래. 그럼 3월달이 돼서 풀리나 했다가 월말 되면 또 안 풀리고, 이번처럼 이제 벚꽃이 질 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외출을 해야 되면 정비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4년 반이란 어떤 집약된 저만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차가 언제 들어왔다? 이 차는 언제 오더라? 아니면 몇 월 달에는 안 되고 몇 월 달에는 좀 넘쳐났더라. 그런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이번 휴무처럼 그냥 4일 편안하게 쉬고 충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초염에 손목 관절이나 이런 게 오른쪽 관절염에 팔꿈치, 거기 옛날에 다쳤던 데가 다 아파요. 그래서 이게 일하면서 아프다가 쉬면 싹 지나가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거든. 지금은 도수 치료를 뭐 예전에는 일주일에 4번, 5번 받아가 뭐 보험사 전화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는 거에 따라 3번 받았다가 2번 받았다가 그렇게 이제 쉬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과연, 와, 그러면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일단 제가 이제 빚을 좀 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9평짜리 그 메인 도로가 아닌 뒷골목에 한 세 번째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단지 가게 마당에서 주차할 공간이 몇 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좋다는 건 말고는 없어요. 근데 메인 도로로 나갈수록 가게세는 당연히 200만원 이상 차 한 대만 들어오는 가게라도 대충 뭐 180, 200, 160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대신에 일을 했을 때 전기세, 그 삼상기계를 2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동절기에는 히터 좀 돌리고, 하절기에는 사실은 선풍기만 데였을 때 돌리고, 사무실 에어컨은 벽걸이 조금만 켜고, 그냥 전기세를 지금 보통 제가 코로나 때부터 어려워서 석 달째 미려고 내는데 독촉장이 붙어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79만원대 정도, 지금은 82만원, 85만원대 그 정도. 그리고 물세는 9만원, 10만원, 11만원. 옛날에는 8만원, 7만원. 일 안 하는 거에 따라 확실히 달랐죠. 지금은 보면 여기서 밥을 뭐 사 먹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정수기, 레탈, 뭐 다른 통신비, 인터넷, 뭐 보안 이것저것 다 조합하면 운영 한 달 고정 지출비는 200만원이 거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또 있구나. 오늘도 얘들 병원에 또 데리고 갔거든요.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그래서 얘한테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옛날 하던 운동, 헬스클럽 연예인 끊어 다니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하고 부진회 치러 다니면 하루에 게임비하고 코값하고 디풀이 뭐 밥 먹고 이리저리 하고 또 가끔씩 회식 정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산역 가까이 저기 텍사스 외국인 바가 많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거기에도 뭐 좀 쓸 때는 5, 60만원 이상도 쓰고 마사지 비용도 뭐 제법 들어가고. 근데 그런 돈을 이제 하나도 못 쓴다는 거죠.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가게 운영비만 고정지출비가 200이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못 벌었다. 그럼 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집에 생활은 어떻게 하냐? 집에도 저 달세 살거든. 달세 내고 집에 보일러, 전기, 기본 물,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뭐 이틀마다 장 보는 거, 그리고 고양이 2마리, 그리고 와이프 아프니까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거, 와이프 보험료 뭐 30만원, 뭐 일반 의료보험 얼마, 국민연금 얼마, 그다음 재보험 뭐 몇 개. 그러다 보면 진짜 600을 못 벌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비 외에 가게에 또 뭐 제가 에어컨 필터는 불서번 쪽을 수시로 쓰는데 일이 많을 때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당연히 줄어들지만 그 외의 비품들은 많이 사놓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처럼 또 며칠 쉬고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실내 클리닝 작업할 때 추가할 게 공구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오늘 택배 온 거 보니까 에어 공구에서는 오일 그렇게 또 주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차 디테일링 샵 개업하실 분들이 자기 빚이 없이 시작하면 사실은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1년 했던 걸 프랜차이즈 개업 전에 제 돈 마누라 돈 해가지고 다 밀어 넣고 추가로 될 때 또 추가 그게 무슨 대출이죠? 햇살론 개업하니까 저 말공구에서 찾아오더라고. 1,000만원. 그런 거 대출해가 또 다달이 갚고, 그 1년 동안은 조금은 빌리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개업을 할 때 정말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인데 완성도가 없는 개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데 개업한 거는 삐까뻔쩍했는데 내가 하니까 지들이 견적 넣어놓고 뭐가 없어. 밋밋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아닌데 평당 얼마 눈탱이를 빵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뭐가 스케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안에, 휴게실 안에 집히는 텔레비전, 에어컨, 커피 관련해서 정수기,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뭐 필요한 집기류, 테이블, 소파, 뭐 이리저리 그냥 하면 한 500 냉장고 뭐 날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해서 잘 벌었다면 잘 벌었는데 제가 와이프가 없을 때 집에 안 가고 밤새고 광택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1200 정도 찍은 적도 있고, 안 될 때는 뭐 270, 300. 개업하고 그때는 제가 헬스 기구 S를 계속 좀 하고 있었거든. 그럴 때는 안 될 때는 장마철 이런 데는 장거리까지 헬스 기구 S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멀리 가면은 한 100만원짜리 견적하면 그래도 한 4, 50 정도 남고, 아니면 10만원짜리 해서 가면 그래도 조금 남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했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변에 지인들이 이걸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동네에도 그렇게 시작해서 얼마 전에 뭐 제가 내용을 올렸겠지만 광택 사기 같은 짓을 하고, 목돈이 들어올 거 아니까 짧은 시간에 대충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버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돈을 벌려고들 하지 쉽게. 어떤 프랜차이즈는 그래요. 개업해주는 때 간판에다가 세차를 안 넣는 경우도 있어. 왜? 세차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해라.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뭐 PPF, 다음에 광택, 유리막 코팅, 뭐 이런 메인 작업을 많이 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썬팅까지 할 수 있는 썬팅하고, 내비게이션도 하는 사람 내비게이션 하고. 세차는 몇만 원짜리 세차 계속 많이 해봤자 돈이 안 된다고를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스팀 세차다 세차를 치면 거리 위주로도 이게 검색이 되지만, 나름 브랜드가 있는 데는 일반 개인이 오픈한 데보다 느낌빨이 달라요. 이미지가 말 그대로 브랜드 값이라는 게, 얘가 지금은 브랜드가 뭐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 새끼들은 다 찢어지 가지고 스팀보이 게라지로 갔다가 지금 스팀맨을 하거든. 근데 지금 추세는 스팀 세차 추세는 프랜차이즈를 안 해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만 데리고 하다 보면 소문에 뭐 인테리어 누가 좀 했다더라면 그 사람 다시 부르다가 견적해가지고 하고, 소문에 여기 뭐 스팀 세차기가 좀 낫다더라,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낫다더라 하면 요즘은 그런 정보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세차 관련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보니까 뭐 중고도 많이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적었잖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까 장사라는 말이죠. 세차를 장사처럼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세차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으려면 조건이 뭐가 돼요? 군더더기 없는 세차 공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다닥부터가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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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얼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다음 차 해라. 이게 뭐냐면 이게 티모카된 시스템 세차거든요. 이거는 장사입니다. 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 보면 있죠. 특히 백화점에는 차가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화점에 쇼핑하면서 세차를 맡게 하자는 인지도가 높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백화점에서 하는 그 사업자를 만났는데, 그다음 뭐 이런 느낌. 아, 장사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막 코팅 관리제라고 바르잖아요. 근데 제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지만 B2B 사업자용도 아니고 그 납품하는 트럭이 주기적으로 오나봐요. 그럼 거기 전화해가지고 250ml짜리 스프레이 몇 개 주세요. 그러면 그 스프레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차 대수가 자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스프레이가 만약에 3만원이다, 25,000원이다 했잖아. 3만원이다. 만약에 유리막 코팅 관리자자, 유리 발수 코팅이 되는 거.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거 해주고 얼마 받으면 됩니까? 야, 저번처럼 3만원 받으면 된다. 자, 소나타가 스팀세차 5만원 했는데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장마철이고 밖에가 좀 더러운데 이거 해놓으면 멋집니다. 광도 좋고. 이거 뭔데요? 해놓으면 발수도 잘 되고 광빨도 좋고, 예, 다음 세차 때까지 이거 물 흐름이 좋습니다. 오염도 잘 안 됩니다. 이러면 해주세요. 예, 3만원 밖에 안 하니까. 원래 세차에 5만원에 3만원 붙이는 거지.
그게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해피려면 일요일 오후 2시 반, 3시, 4시, 5시, 5시 반, 심지어는 6시에 전화 온 새끼들이 장사해요. 영업해요. 그러니까 영업장도 맞고 이게 장사하는 거는 맞는데 예약제인데 예약도 없이 일요일 하루는 끝나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제가 좋게는 전화를 안 받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옛날에 문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명함에다가 운영정보, 요 최근에는 블로그 주소, 유튜브 채널 주소까지 다 받은 놈들이야. 그래서 그 놈들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왜? 그 습관이 그렇거든. 자, 그래서 새 차가 장사일까 아닐까는 아까 말한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 혼자 일하더라도 새 차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면 자기만의 그런 새 차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다다닥 뭐 이거는 혼자서도 1시간을 하겠다. 1시간 해가지고 짧은 시간 일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받는 게 장사거든. 그러면 새 차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짓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짓을 장사 위주의 생각보다는 옛날에 알바가 지발로 찾아온 놈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새끼들 월급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람 데리면 일이 안 들어오거든.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매년 내가 만약에 혼자서 디테일링 샵을 내가 3개월 했다가 이제 좀 혼자 힘도 들고 사람을 데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나갈 고정 지출, 자, 제가 그랬죠. 여기 200 나간다 했죠. 그럼 자기 집에 나갈 거, 생활비, 그리고 대출 다 합해놓고 다 합했는데 자기 쓸 거 뭐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저축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700을 벌면 50이나 100은 저축은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 하나 데리는데 요새 얼마 들 것 같아요? 300 나갑니다. 300. 월급이 300이 아니라 그 2인 이하 4인 이하 업장에 구청에서 날라와요. 일자리 창출하라고. 근데 나라에서 뭐 4대 보험에 대해서 얼마 내주고 뭘 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왜? 실질적인 차량의 유입, 차량 대수, 매출, 그 매출에 대한 통계가 얼마가 레이아웃이 확실히 나와야 내가 얼마를 여기다 쓰고 집에 얼마 생활비를 쓰고 그리고 내가 뭘 갚아야 되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내가 월급을 줘야 된다. 심지어는 그러면 딴 데는 뭐 디테일링 샵 세차장 하면서 BMW 타고 벤츠 타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는 사람 많아요. 많이 번다 이거지. 직원들 2-3명 됐고 기획적으로 팀워크 맞아가지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 다 합해서 1000만 원 나간다. 그럼 자기가 1000만 원 버는 거야 또. 그러면 거기 부대 비용이 평수 크면 300 나간다, 400 나간다 했을 때 자기가 5-600을 가져갔을 때 이 그중에 집에 생활비가 되고 자기가 취미활동 품위 유지하는 돈이 생기면 벤츠를 끌고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업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고등학교 친구들 골프 친다는데 나도 끼가지고 스크린 좀 치고 나중에 필드 좀 나가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골프 레슨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작살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왜? 코로나가 왔거든. 차가 안 들어와요. 차가 한 달에 100대, 90대, 100대까지는 뭐 하여튼 그렇게 닦은 적이 있어요. 뭐 60대는 닦아야 되는데 20대, 3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이 돼요? 자, 곱하기 5, 곱하기 4. 돈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뭘 더 붙여도 결국은 가게 운영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에서 빌려주지. 소상공인 1000만 원. 빌려주니까 그걸로 운영하다가 안 되네, 모자라네 하니까 이제 신용이 살아있으니까 장사를 개업하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국세청에 부가세, 종소세를 낸 게 자료가 있으면 이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에서 나를 평가해가지고 어느 은행에 가서 당신이 얼마 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빚이잖아요. 예, 그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3천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갚아지는 거지. 코로나가 2년 넘게 가니까. 그리고 다른 일이 생기고 저같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전쟁 전에 장모님이 쓰러져가지고 비행기 태워 보내고, 다행히 뭐 돌아왔지만, 장모님 상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어떤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들어가요. 특히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뭐 국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뭐 해서 생활비가 얼마 든다 뭐 힘들다 하지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처갓집에 보내야 될 돈들이 또 있거든. 저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첫 번째 러시아하고 했을 때. 그리고 개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할 때, 사실은 이제 친동생을 이제 데리고 썼다가 11일 하고 이제 동생이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집에 이제 기본적인 조금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못 보내죠. 없어요, 돈이. 거의 뭐, 가게 운영비 내고, 뭐, 보험 내고, 연금 내고, 뭐 내고, 전기세도 밀리고, 전기세는 그때부터 두세 달 계속 밀렸어요. 물세도 그렇고. 그러다가, 와이프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에 이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죠. 그러니까, 병원비야 태어날 때 내면 되지만, 간병비를 5일마다 달라니까, 간병비가 18만원, 뭐, 동생 어머니 택시 타고 다니고, 밥 먹고, 그다음 하루에 20만원이 계속 나가는 거지. 제가 그 돈을 하루에 못 버는데 그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돈이 안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해서 5, 600 매출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차여기 92편으로 제가 세차 운영, 디테일링샵 운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 중인 사람도 참 공감을 할 겁니다. 아이가 많다거나 자영업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업은 하루 식당 매출이 만약에 뭐 3, 40만 원이다 기준으로 했을 때, 식당은 그래도 안 들어오면 안 되는 대로 좀 그냥 꾸리꾸리 하죠. 그래도 그냥 어쨌든 식당이라고 돼 있으면 자기가 자리를 잡아놨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은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타요. 분위기를. 차 정비할 때 제가 그랬거든. 이게 이상하게 분위기를 타가지고 안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안 들어요. 이 세차 위생관리 디테일링 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입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동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거리에서 저한테 오기가 멀면 가까운 데 오픈한 데를 갑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제일 문제가 비죠. 제일 문제가 빕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세차장 휴가, 휴무는 어떻게 과연 대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휴가, 휴무는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출이 있든 없든 이걸 버티고 가게를 열어놓는다고 될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가게를 내일도 비가 오고 이제 모레부터 일을 할 건데, 그때까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올려봅니다. 자, 이상 세차 이야기 92편 세차장 디테일링 샵. 세차는 장사일까요? 그리고 세차 운영, 이렇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으로 또 인사 바로 드리겠습니다.